자, 이번에는 그 행렬 차원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매개 변수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의 forward propagation 또는 backward propagation에 많이 사용하는 파라메타,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 W 그리고 B의 그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신경망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각 레이어마다 주어지는 그 파라메타들의 크기, 특히 행열의 행과 열의 크기가, 그리고 벡터로 주어질 때는 그 벡터의 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딩이 되지 않으면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.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 어느 정도 깊이냐면은 그 레이어의 그 카운트를 한번 해볼까요? 이게 0번째 레이어, 얘가 1, 얘가 2, 얘가 3, 얘가 4, 얘가 5. 그러니까 대문자 L로 주어지는 레이어의 크기는 그 5라고 주어질 수 있고요. 그러니까 5 레이어 네트워크, 뉴럴 네트워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경우에 각각의 그 레이어에 주어지는 노드의 그 개수, 유닛의 개수도 우리가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.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여기에 입력값 x는 사실 그 number of x 또는 사실은 이거를 n의 0번째 레이어의 개수다 해가지고 n의 0승 이렇게 표현하죠. 그리고 이 그 개수는 2로 주어지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n의 1번 레이어의 그 크기는 3으로 주어지고 있고요. 그죠? 이번에 n2는 5로 주어지고 있네요. 그리고 n 이건 지워야겠네요. 크기가 너무 크게 그려져서 n3은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. 그리고 n4는 2라는 값, 그리고 n5번 층은 1인 값을 갖게 됐네요. 자, 이와 같은 그 각각의 층마다 유닛의 개수가 다 다르게 주어져 있고요.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forward propagation에 사용되는 매트릭스들의 크기를, 그리고 벡터의 크기들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계산되는 식인 그 첫 번째 레이어, 그죠? 거기에 G 값, 그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? W의 1 곱하기 X 더하기 B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. 그 각각에 대한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? G의 그러니까 1번 레이어의 G 값은 각 노드마다 하나의 값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요거는 3 by 1으로 주어질 걸 알 수 있고요. 1번 레이어는 3개 유닛이니까요. 다시 말하면은 즉 n의 1번 크기의 by 1 이런 그 벡터로 주어질 거란 얘기입니다. 그리고 W는 어떻게 주어집니까? W는 그 행이 주어진 그 유닛의 개수고요. 그리고 3 그리고 열은 그 이전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니까 3 by 2로 주어지고요. X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여기 모양 그대로입니다. 2 by 1으로 주어져 있죠. 2 by 1.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면은 3 by 2와 2 by 1을 곱하면 이 가까운 데 거는 서로 그 덧 프로덕트로 상쇄돼서 3 by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.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을 해보면 즉 이거는 지우개로 조금 이걸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. 즉 W는 그 n의 1 by n의 0 그죠? 이런 크기를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. x는 당연히 n의 0번째 그러한 그 레이어의 노드 개수 by 1 이런 벡터 형태를 띠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. 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버티컬, 그러니까 컬럼 벡터 형태를 띌 거고요. 얘는 W는 3 by 2니까 이렇게 3 by 2 형태를 갖는 매트릭스 곱하기 그 X 같은 경우에 2 by 1이니까요. 2 by 1짜리 행렬 그 매트릭스.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하나 각각 나와서 이 모양이 정확하게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럼 그 W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W 같은 경우에는요. W1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? W1은 사이즈가 N1, N0로 주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. 그럼 W2는 어떻게 될까요? 그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N2, N1으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서 5 by 3니까 얘는 또 결국에는 5 by 3의 그 크기를 갖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리고 G2도 또 마찬가지로 이 W2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G2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수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W2 곱하기 그 A의 이번에 1이죠. 이전 레이어니까 더하기 B2 이런 형태를 띌 건데 요 그 사이즈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G2는 그 두 번째 레이어에 노드 하나 둘 셋 다섯 개니까 5 by 1을 띌 게 결과값이니까 뻔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이 친구는 5 by 3였다는 거를 조금 전에 생각했고 이 A1은 이전 그 액티베이션이니까 당연히 3 by 1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5 by 1이 나올 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.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 W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W3는 3 by 5 그러니까 4 by 5죠. 그 4 by 5의 제가 잘못 썼습니다. 4, 5의 크기를 갖고 W4 같은 경우에는 4는 2 유닛이니까 2 by 4 크기를 갖고요. 마찬가지로 W5 마지막 거는 1 by 2의 크기를 1 by 2 크기를 갖게 될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보면은 우리가 대충 그 모든 레이어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미 다 눈치챘겠지만 그 WL이라는 L번째 레이어의 웨이팅 매트릭스의 크기는 항상 그 해당 레이어의 개수, 그 유닛 개수 n to the power of L, n의 이번에는 이전 레이어 L-1 층의 유닛 개수의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걸 알 수 있고요. B도 마찬가지겠죠. B도 똑같은 크기를 가질 겁니다. B는 그러니까 그 NL by 1을 항상 그 갖게 되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DW입니다. 우리가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W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DW와 DB를 계산합니다. 각 레이어마다.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측될 수 있죠. N, L, N, L-1의 사이즈를 갖고요. DBL도 N, L by 1 크기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A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? A의 크기는 너무나도 뻔합니다. A는 그 G 사이즈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A의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은 당연히 어떻게 구합니까?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 ZL로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G 사이즈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그 소위 그 디멘전을 갖게 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벡터라이즈 됐을 때의 그 소위 행렬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말하는 벡터라이즈드라는 거는 그 다수 훈련 자료에 대한 겁니다. 다수 훈련 자료. 그러니까 훈련 자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벡터 훈련 자료의 개수에 대해서 그 벡터화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똑같은 앞에서 봤던 그 L equal 5인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. 자, 벡터라이즈 되기 전의 사이즈를 먼저 한번 다시 써보고 시작할게요. 즉, 그 L번째 레이어의 특정한 L번째 레이어의 그 G 값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? W의 L 곱하기 그 액티베이션 여기서는 1번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그냥 L1부터 그 G1 그 W1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값 X가 들어가야 되니까요.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.
그러면은 그 G1의 값은 그 1번 레이어의 그 노드가 3개니까요. 당연히.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 그러니까 1번째 레이어의 노드 개수, 콤마 1의 크기를 갖는 게 이 G라는 그 파라미터의 디멘전에 해당되고요. 그 W는 우리가 쉽게 그 계산할 수,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었죠. N1 by N0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X는 당연히 N0, 1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B1은 그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N1, 1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이 G 값이 그 소위 벡터라이즈 되면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나요?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보통 대문자로 이제 쓰기로 했죠. G1을 그 벡터라이즈 하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행이 그 열이 소위 우리가 그 단일 결과에 대한 결과, 즉 G1의 그 첫 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G1, 그죠? 그리고 두 번째는 G1은 1인데 두 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G1 등등해서 마지막에는 G1M 해가지고 M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G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 G1이라는 이 매트릭스는 W1이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X라는 매트릭스 더하기 B1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. 당연히 G1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사이즈가 N1, M개는 그 훈련 자료의 개수죠.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W 그 1은 똑같습니다. 그 웨이팅 매트릭스는 그대로 그 크기가 유지돼요. N1, N0. 그리고 이 X 그 모든 훈련 자료를 하나하나를 컬럼으로 갖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즉 N0번째의 그 특징의 개수 by M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곱하면은 당연히 이 사이에 가까운 데 있는 요것들이 사라지고 N1 by M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서 그 사이즈가 맞춰집니다. 자, B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B1은 그 사실 N1의 콤마 1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사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그 소위 numpy에서의 브로드캐스팅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. 브로드캐스팅. 우리가 그 파이썬 numpy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된 것처럼 이 사이즈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덧셈이 안 일어나잖아요. 그것을 이 개수를 맞춰주는데 자동적으로 이걸 벡터를 줘도 자동적으로 n1, m개, 즉 세컨드 디멘전,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m개를 카피해서 덧셈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양은 이 정도의 모양이 돼야겠죠. 이런 사이즈가 돼야 되지만 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사용해서 확장될 것이므로 이렇게 써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. 자,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G의 그 L번째 그 소위 층의 G 값과 그 액티베이션 값 똑같죠. 다. 그 크기는 얼마입니까? 당연히 size of L, 1의 크기, 벡터 사이즈를 갖는 건데요. 이것을 그 벡터라이즈 하게 되면은 그 열 방향으로 m개의 그러한 그 소위 훈련 자료 개수만큼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G 대문자를 쓴 겁니다. L과 그 대문자 A의 L의 사이즈를 보면 이제부터는 N, L, M의 크기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특히 그 첫 번째 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0번째죠. 그러니까 L이 만약에 0일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액티베이션, 이것은 입력값에 해당되는 거죠. 얘를 보통 우리가 X라고 쓰는데 얘는 사실은 그 똑같은 크기죠. A의 0번째 by M. 그래서 그 특징들의 개수 콤마 그 by 그 훈련 자료의 개수 이런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백프로포게이션에 사용되는 DZL과 DAL이 필요할 텐데 이 친구의 크기는 어떤 겁니까? 당연히 그 G와 A의 그 그레디언트 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를 가져야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N, L, M 사이즈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
유의하셔서 코딩할 때 점검해 가면서 코딩을 하면 좀 더 그 버깅이 그 사라지는 그러한 그 잘된 코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